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예정에도 없던 만찬을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찬은 한 대표가 오후 2, 3시쯤 연락을 시작해 이뤄진 번개 모임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참석 규모는 지난 6일 한 대표 취임 뒤 처음 있었던 친한계 만찬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친한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를 과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우선 살펴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 잠시 후 상세히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차마 많은 분들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에 초점을 두면서도 이런 일련의 논란들이 또다시 보수를 스스로 괴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와 관련해 흔히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수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격언이 설득력 깊게 통했었죠. 하지만 이제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온갖 부정부패로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고 코인 사태 김남국, 후원금 유형의 윤미향, 돈봉투 사건의 송영길 등등등 민주당이 부정부패가 훨씬 더 심한 상황인 반면 국민의힘은 오랜 시간 분열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른바 10년 전쟁으로 불리는 친이 친박 간의 계파 갈등을 꼽을 수 있겠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 탄핵 소추안 찬성표만 없었어도 대통령 탄핵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현상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언론에 알려졌다시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예정에 없던 만찬을 했습니다. 이 만찬의 성격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모임이 시위성 새 과시였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찬 대표는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 22명을 만나 1시간 30분가량 만찬을 했는데 만찬은 한 대표가 오후 2, 3시쯤 연락을 시작해 이뤄진 번개 모임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22명 규모의 즉 새가시와 관련해 한동훈 측에서는 연락받은 지 몇 시간 만에 20명씩이나 모였다. 국정감사 기간에 이만큼 참석한 것도 대단한 거다라면서 애써 의미를 부여하던데 하지만 참석 규모는 지난 6일 한 대표 취임 뒤 처음 있었던 친한계 만찬 때와 비슷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특히 어제 친한계의 모임은 새 과시 성격이 강했던 만큼 본인이 정말 친한계라고 했다면 한동훈을 돕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만사를 다 제쳐두고 참석을 했을 텐데 참석 규모는 지난 6일 때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계에게는 원내에 우군이 20여 명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은 향후 정국에 대해 엄중함을 공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거 전쟁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민주당 또는 이재명과의 전쟁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과 전쟁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랑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는 조경태, 송석준, 서범수, 김혜지, 김영동, 박정아, 배현진, 장동혁, 고동진, 김건, 김상훈, 김소희, 박정훈, 한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주진우, 진종호, 최보윤, 한지아 등 현역 의원 21명 그리고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총 22명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권에 영향을 받은 의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께서 이 22명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22명의 성격을 두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바른정당 세력과 똑같은 세력이다라고 규정합니다.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면담에서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사실상 협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이게 통과가 된다면 자, 이건 친한계가 계획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무기명 투표라고는 하지만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할 테지만 어제 모인 22명 중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행위를 한 것이냐?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서 이재명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 악마화를 통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불을 지피려는 이재명 민주당 세력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를 세 글자로 부역자라고 하죠. 제가 아까 조금 전 어제 친한계 만찬에 참석한 22명의 이름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겠고요. 이들의 행태는 지난 과거 바른정당 세력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 여러분께서도 선명히 기억하실 텐데요. 바른정당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사상 최대 규모의 분리 독립 사태였습니다. 지금껏 한국에서 보수정당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대규모 분당 사태를 맞은 것은 처음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들고 반기문을 대권 주자로 내세워 집권 여당이 되려고 했던 이들의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른정당은 세 차례에 걸친 탈당 사태로 인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고도 남을 만큼의 30명에 달했던 의원 수가 9명까지 급격히 쪼그라들자 국민의당과의 연대에서 통합에 이르기까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엄청나게 꼼지락댔지만 결국 2018년 초에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통합 절차에 들어가면서 역사 속으로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유승민과 하태경 등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새로운 보수니 뭐니 하면서 그 명맥을 간당간당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으로 끼어들어왔지요. 자, 이들 중 일부는 시간이 약이라고 이런 전적들이 잊혀질 때쯤 또 공천을 받고 배지를 달면서 정치적으로 부활한 사람들도 있지만 주동자인 유승민, 김무성 등은 소위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서 아직도 정치적 재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한동훈과 어제 만찬에 모인 22명의 참석자들이 바른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데요. 그때 그들과 지금의 한동훈계들이 과연 뭐가 틀리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보수니 중도 보수니 뭐니 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지만 결국 그 본질은 박 대통령을 탄핵한 문재인의 민주당 세력에 동조하면서 부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과 친한계들이 하는 행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악마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를 어찌 부역자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한동훈과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자, 그러나 어느 시점에 우리 당 의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결과가 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선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자, 물론 이 말의 속뜻에는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라 라는 뜻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치달은 이상 당내, 더 나아가 보수 우파 진영 전체의 분위기를 더 이상 흐리지 말고 분탕치지 말고 20명들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라. 그 말로가,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검찰이 수년간 탈탈탈 털어도 기소조차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가지고 특검에 찬성표를 한번 던져보고 그걸 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어디 한번 찬성표를 던져보라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분명 이재명일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보수파 성향의 국민들이 과연 한동훈과 친한계들에게 박수를 쳐줄지 어디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바른정당 세력들이 왜 초고속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반면교사 삼지 못한다면 자 아마도 친한계들의 어제의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